저는 대구에서 이 아카데미가 열리면은 참석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 경주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 경주와 인연이 많습니다. 경주에 아주 매우 자주 왔습니다. 제가 활동 무대가 주로 부산이었어요. 옛날에는. 기자를 하다가 보니까 고분 발굴을 하면은 여기 경주에 와서 며칠 자기도 하고 아주 생고생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여기 천마총의 전 이름이 아십니까? 천마총의 전 이름. 천마총의 전 이름. 155호 고분이죠. 황남대총의 전 이름 아십니까? 황남대총. 98호 고분입니다. 98호. 그 발굴이 73년, 7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했던 기억이 새롭고 더구나 오늘 박정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삼국통일과 연결이 되고 여기가 바로 화랑마을이니까 화랑도 정신, 박정희 정신, 이승만의 건국 정신 이거 다 이어진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주류죠.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장소에서 더구나 여기 올 때까지는 이 화랑마을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 와서 한번 구경을 해보니까 야 정말 좋은 자리에 근사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적다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정희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때와 장소를 정말 잘 맞췄습니다. 때와 장소를. 여러분 제가 경주에 자주 오는데 한번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1994년 기자들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오후에 기자들을 여기 경주시청 직원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사이는 교과서에서 신라 통일 시대라고 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해를 신라보다도 더 높이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경주시청 공무원이 이렇게 좌경화가 되었구나. 참 기가 막힙니다. 경주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주 사람 중에서 신라가 삼국통일한 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은 외세를 빌어서 동족인 백제 고구려를 쳤다. 이것은 민족 반역의 통일이다.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주 사람 들어봅니다. 아니 들어보는 게 아니라 상당수 봐요. 그러면 제가 얼굴을 한 번 더 봅니다. 참 먹물 먹은 게 아깝구나. 배운 무식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더구나 경주 사는 사람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조상에다가 침 뱉는 꼴인데 그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얼토당토 않는 낭설을 가지고 외세를 빌어서 통일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세계 통일 역사를 보면은 자기 혼자서 통일한 나라 별로 없어요. 다 외국과 손잡고 통일합니다. 외국과 손잡고 통일해가지고 그 외국에 이용당해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면은 그건 바보짓이지. 그러나 신라는 당나라와 손잡고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와 7년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670년부터 676년 사이에 대당결전. 그때 당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라가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든 이런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삼국통일이에요.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외세를 이용해 먹고 쫓아내버렸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여기에 경주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경주 사람들이 수치입니다. 그런 사람이 물론 여기에 뭐 한 사람도 없겠다고
없다고 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신 차리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그 논리가 그대로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자니 친일파니 하고 몰아세웁니다. 그 기본에 깔려있는 논리도 아니죠. 억지입니다. 억지가 뭐냐면은 이른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여러분, 민족이란 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선조에 민족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민족이란 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민족이란 단어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명치 유신 때 외국에 있는 용어를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민족이란 참 좋다. 그때는 이미 식민지가 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는 없어졌는데 민족, 그걸 그냥 가져와 가지고 민족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민족이 국가보다도 더 중요하다. 민족이 이념보다도 더 중요한 최고의 가치다라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좌익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논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좌익들이, 특히 김일성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민족의 챔피언이다 이거지. 한민족의 챔피언이다. 김일성이가 한민족 챔피언이다. 항일 무장투쟁했기 때문에 민족의 챔피언이고 이승만 박정희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럼 이 민족이란 게 뭐냐? 동양에서는 민족이란 말이 없었어요. 민족이란 말은 언제 생겼느냐? 19세기에 유럽에서 그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그때 같은 문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네이션, 폴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동양에서는 민족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백성 개념만 있었지. 그런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이렇게 써먹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인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동족을 쳤으니까 민족 반역이다. 이래 봅니다. 신채호식의 아주 난폭한 논리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때는 민족이 없었어요. 삼국시대에 무슨 민족이 있었습니까? 백제 민족 따로 있고 고구려 민족 따로 있고 신라 민족이 있었어요. 다 말도 다르고 그다음에 다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개념을 서기 7세기에는 없었던 개념을 20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1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종대왕 보고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은 한글 창제는 잘했는데 왜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 독재자 아니냐?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없었던 민족을 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려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민족사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삼국이 신라로 합병이 됨으로써 같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치제도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고 외침을 겪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애족정신이 갖게 되었죠. 애족정신을. 여기서 민족주의가 삭트게 되었는데 이렇게 걸리는 데는 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게. 민족 단위라는 게. 그런데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신라의 삼국통일은 나쁜 놈들이 한 거다. 북한의 역사책을 보면요. 신라에 나오면 신라를 전부 다 놈자 붙입니다. 놈자. 신라 도당 이렇게 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해요. 그 다음에 요걸 꺼내 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승만이
남북한 통일 국가를 만들지 않고 남쪽에서 반토막 국가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족이 그때부터 흉기가 됩니다. 흉기. 또 박정희가 나라가 없었던 시기에 일본군에 들어가서 군사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군인이 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써먹은 것은 다 지워버리고 왜 일본군 장교가 되었느냐. 민족 반역이 아니냐. 이렇게 또 써먹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선동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가 민족 반역자고 누가 민족 중흥의 기수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려야 합니다. 누가 민족 반역자냐. 우리 민족을 난쟁이로 만들고 남한의 동족보다도 평균 수명을 12년, 평균 키를 10cm 갉아먹은 자가 그 자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동족을 300만이나 죽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더 많은 동족을 죽인 그자. 그자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렸습니까? 그자가 누굽니까?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요 세 놈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을 열등화시키고 난쟁이로 만들고 300만을 죽이고 일제가 죽인 사람보다 김일성이 죽인 사람이 최소한 10배는 더 많습니다. 김일성 3부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동시에 김일성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민족 공조하자는 남한의 정치 세력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자 이겁니다. 민족. 민족주의자는 누구냐?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민족 전체의 행복. 그러면은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래요.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 민족하고 휴전선 남쪽의 한민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까? 북한은 노예 상태, 동물 상태,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으면은 세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나라 수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싱가포르, 일본, 다음이 한국이에요. 이런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 그런데도 이승만, 박정희를 민족 반역자라고 하고 지옥을 만든 김일성, 김정은을 민족 챔피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주도권을 잡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경주 사람들까지도 신라의 삼국통일이 무슨 죄 지은 것처럼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이라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은 이 경주란 이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경주는 자격이 없어요. 경주는 우리 민족사에서 서울과 더불어 수도를 1000년 동안 유지한 곳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경주의 역사와 서울의 역사입니다. 경주의 역사, 서울이 서라벌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으면은 결국 경주가 한민족 2000년 역사의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서 사는 분들이 저 좌익들의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조상 욕하고 앉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자연스러운 맥락이 생깁니다. 우리 민족사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그 다음에 10세기에 고려로 정권이 이양됩니다. 신라는 아주 아름답게 망한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가 망할 때는 그 지배 민족이 다 멸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라는 경순왕이 힘이 모자라니까 이거 계속 버텼다가는 백성만 고생시킨다. 그래서 의전회의를 열어가지고 왕건에 나라를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마이태자 같은 사람이 반대를 하죠. 그러나 힘이 있을 때 항복을 하니까
신라 귀족이 좋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고려의 지배층이 그냥 신라 지배층의 연장선상입니다. 아름답게 망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망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나라든지 망할 때는 아주 지저분하게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해요. 그러나 신라는 설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우니까, 현실적이니까. 그 다음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야 될 텐데 조선에서 일제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사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제입니다. 문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냥. 고려가 망한 건 정권이 망한 거지 민족이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고종 무렵에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종을 미화하고 명성황후를 미화하는 게 요새 유행인데 그래서는 안 되죠. 역사는 엄정하게 봐야 되니까.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게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입니다. 여기에서 이단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 세력입니다. 우리 민족을 주로 공격을 했으니까. 김일성이가 주로 공격한 것은 일본을 공격했어요. 김일성이가 러시아하고 싸웠습니까? 중국하고 싸웠습니까? 동족하고 싸웠잖아요. 지금도 동족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장하지 않는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한 300만 또 죽였어요. 동족 죽이기 선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사는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데 이단이 북한이에요. 민족사의 정통성에서 빠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발해가 있어요. 발해는 망한 고구려가 만주에 세운 나라인데 이게 고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망한 다음에는 우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발해는 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한국으로 일부 오기는 왔지만은 정치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 우리 민족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연결이 안 되고 지류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우리 민족사의 지류입니다. 지류. 본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사의 본류인 신라와 발해를 동급으로 놓고 신라 통일시대라고 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바로 좌익 역사관에 물들어가지고 신라를 어떻게든지 격화시키려고 합니다. 남북국 시대가 아니에요. 신라 통일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 하면은 누굴 꼽느냐? 문무왕을 꼽습니다. 문무왕.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세 분이 큰 노력을 했죠. 태종무열왕 김춘추, 그 다음에 왕은 아니지만은 왕만큼 영향력이 컸던 김유신, 그 다음에 통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때 비로소 통일이 완성되죠. 통일의 시작은 서기 648년에 김춘추가 신하 시절에 선덕이 왕 때 장안으로 가서 당태종과 담판을 해가지고 나당연합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와서 백제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 해에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죽어요. 그 다음에 문무왕이 직구를 합니다. 문무왕은 평생 전장에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660년에 백제가 무너졌죠. 그러나 백제 부흥운동이 악착같이 일어납니다. 악착같이 일어나요. 더구나 일본이 친백제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구원군을 보내서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합니다. 서기 663년에는 400척의 배에서 배를 타고 한 3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백총강이라는 데서 해전이 벌어져가지고 왜군이 전멸해버립니다. 그리하여 백제 부흥운동이 진압이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는 거죠. 서기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가 보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신라를 이용해가지고 백제 치고 고려 쳤으니까 고구려를 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신라만 먹으면 됩니다. 신라만 먹으면 됩니다.
아니 당나라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기관입니까? 신라에게 13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백제 고구려 쳤으면은 그러면은 한반도는 너희들 거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물러날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젊은이들을 그렇게 희생시켰으면은 그 다음에는 신라까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걸 눈치를 챈 그때는 문무왕 김유신이 있을 때입니다. 뭘 했습니까? 당나라하고 결전을 선택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에 여러 결단을 했지만은 서기 670년에 김춘추 없어지고 문무왕과 김유신이 결단한 대당결전,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7년 동안 싸웠어요.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7년 동안 싸워서 이겼습니다. 마지막에는 해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를 포기하고 만주로 물러나는 게 676년입니다. 676년. 이때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은 50대에 죽었습니다. 유언을 남기면서 화장을 해달라고 그러죠. 문무왕의 유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국사기에 문무왕의 유언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기 동국대학에 있던 일본인 학자가 문무왕의 유언이 너무나 문학적이고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글을 남기다니 대단하다.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무왕에 의해서 삼국통일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반도에 강력한 나라가 들어서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올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평화가 옵니다. 이 한반도는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한반도를 잡은 나라가 약해지면은 반드시 외세가 개입을 합니다. 또는 분단이 되면 외세가 또 개입을 해요. 한국에 약한 정권이 들었으면은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25 전쟁,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 다음에 몽골 침략에 의한 또 일본 침략, 이게 다 한국이 약했기 때문입니다.